그냥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목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필요한 게 기울기랑 이 직선을 이제 식을 보통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선 갖다가 식 세우려면 보통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가 지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보통 m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을 a, b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식 어떻게 세우지? y는 x-a에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놓죠. 맞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 자체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목표가 직선이면 일단 기울기 찾아야 되고 지나는 점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기울기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찾겠다라고 하는 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무조건 두 점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 대한 해석을 반대로 가야 돼. 기울기가 필요해서 두 점을 찾는다가 아니라 두 점이라는 두 점이 찍혀 있는 걸 보면 기울기의 반대로 기울기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두 점을 보시고 이 문제 상황이 기울기를 조금 써보면 어떨까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즉 두 점을 잇는 선을 그었을 때 이 기울어진 정도를 갖다 뜻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변의 비율이다. 알겠지? 이 변 비율. 직각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밑변하고 높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를. 근데 이제 이 밑변 높이의 기준은 사실 각입니다. 각이 결정돼야 이제 이름이 결정되는 것인데 밑변하고 높이의 이 비율이 있죠? 비율이 다시 기울기에 약간 개념을 갖다가 쓰게 만드는.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 관계 자체가 이만큼의 약간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다채롭게 문제에서 활용되는 거야, 저게. 알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짜리가 있어요. 그럼 넌 뭘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딱 놓고 봤을 때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놔서 뭔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 관계가 상대적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a만큼 또 평행이동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활용 가치가 높죠. 됐지?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위치 관계 볼게요. 여기서 위치 관계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 한 점 만나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건 2학년 1학기야. 연립방정식 내용이고. 그치? 한 점 만나기는 뭐 잘 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는 평행의 상황. 평행의 상황은 뭐가 이제 같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같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정말 단순하게 이 기울기가 같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는 일단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자, 문제에서 조건 자체, 문제 상황 자체가 직선이 만약에 2개 나온다. 직선이 2개 이상 나온다. 이런 상황이야. 첫 번째는. 그래서 직선이 2개 나오는 상황이네? 그럼 먼저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직선 2개 확인했지? 그러면 그 직선 간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무조건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알겠지? 직선이 2개 이상 나오는 문제 상황이다. 그러면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설마 평행 관계인가? 이거 먼저 따지셔야 돼요. 기울기가 같은지 확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지. 보통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죠. 무슨 관계지? 그렇지, 수직 관계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확인하는 거는 어떤 식의 형태일 때지? 함수식의 형태일 때야. 함수식. y 능꼴로 고쳤을 때. 그지? 보통 이렇게 확인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직선의 형태는 함수 형태로 고쳐진 문제들도 있고, 보통은 어떻게 이제 나타내죠? 직선에 줄지 말자. 직선에 방정식 형태로 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매번 직선의 방정식을 이 함수식으로 고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직선의 방정식일 때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두 번째 직선이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직선이 두 개죠?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직선이 주어진 상황이면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을 활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를 y표를 고치시면 너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a랑 b라는 이 개수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개수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개수 맞죠? 얘 넘기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ax 되고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랑 b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이게 상수.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면 얘랑 얘가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죠?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뜻이잖아.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지. 그럼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로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요. 분모분의 분자 이 값이 어떤 하나의 기하분수로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분모와 분자의 비율이 어떻다라는 거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일 때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울기가 같다는 건 어떻게 따지냐? 이 비율이 같아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a 프라임분의 a 이 x의 개수의 비율이 같아져야 돼요. b 프라임분의 b y 쪽의 개수 비율과 같아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비율이 같아져야지만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달라져야 되냐? 얘가 y절편까지도 비율이 같아져 버리면 얘랑 얘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식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봐봐. x 더하기 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이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같이 비율이다? 지금? 근데 이 비율이 싸그리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등식입니다. 이해되시죠? 밑으로 내려갈 때 곱하기 몇 하면 되니까 이 두 배를 하면 되니까 얘는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죠. 직선의 식이 같다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일치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평행과 일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울기의 요 개수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개념 자체가 뭐가 달라져야 되죠? C. 그쵸. C쪽 Y절편, 즉 Y절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 상황인 거고 Y절편까지도 같아져 버리면 뭐인 거야? 일치 상황으로 간단 말이야. 그제? 그래서 C쪽의 비율 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 뒤쪽 부분을. 이걸 체크 안 하면 틀린다. 알겠지? 문제에 따라서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따졌더라? 그렇죠. 실제로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를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명 과정이 이렇게 됐었죠.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실제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럼 이건 식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b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 된다. 이걸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은 뭐냐면 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자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이게 수직 조건인 거야. 됐죠? 보통 이거 진짜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직선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직선 간의 위치 관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평행인지 아니면 계산해봤더니 수직인지 이걸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중에 가끔 이런 게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 세 직선에 의해서 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많이 봤던 표현이죠? 맞아? 그러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은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다죠.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주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상황은 세 가지 상황으로 구별할 수 있어. 첫 번째, 세 직선이 싹 평행인 거야.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리가 없겠죠? 근데 이건 문제 상황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안 줘요. 이런 상황. 너무 쉬워서. 됐지?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보통 문제는 저런 상황이 잘 안 나와. 그럼 나머지가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 중에 한 직선이 평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두 개 중에 아니죠. 세 개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한 거예요.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세 직선 모두 다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상황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이 두 상황이 현재 세 직선에 의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줄 때가 있는데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상황은 자, 다 무슨 상황이냐면 세 직선에 의해 좌표 평면이 이 바닥이죠. 좌표 평면이 몇 군데로 나눠진다? 6군데로 나눠진다랑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끔 나오죠.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 그러면 얘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4개. 그렇죠. 영역 4개로 나눠지죠.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맞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응용 문제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조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뭐 구하냐면 직선 3개를 식으로 줄 때 2개 정도를 미지수를 박아서 줘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세 직선 상황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또는 6개의 영역으로 좌표 평면이 나눠지는 상황이야. 그럼 뭘 체크하셔야 돼?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추론하셔야 돼요. 됐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유형이고. 됐다. 넘어갈게.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문제 풀 때 실전적으로 사고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한 거 누가 몰라요? 기울기 곱이 -1이면 수직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너가 수직인 상황이구나, 평행인 상황이구나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지? 그래서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의 순서는 직선이 소재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직선의 위치관계를 먼저 따져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지난번에 이 문제 기억나? 외심좌표 구하는 문제 기억나요? 주간 테스트 냈던 거? 네, 1번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외심좌표를 찾는 방법을 쓰는 문제가 아니었지. 왜지? 직각. 그렇죠. 그게 직각삼각형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야.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아까 자체 방정식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직이 된 분선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잠깐만 할게요. 너희들이 아직 자체 방정식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번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문제 상황마다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거를 만약에 평면좌표 쪽에서 구한다, 평면좌표 이론에서 구한다 라고 치면은 너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이걸 찾아야 돼. 두 점으로부터 이 성질부터 쓰는 겁니다. 자취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 상황이 갖고 있는 성질을 뭐로 끌어내는 과정이죠? 이 성질을 식으로 끌어내는 과정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평면좌표에서는 그 문제 상황을 갖고 있는 이 성질 자체를 성질을 써서 그걸 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취의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이 갖는 성질은 뭔데? 이제 이거죠. 두 점을 잇는 선분 AB에 수직이등분선이 갖는 성질은 뭘까요? 이거지, 수직이등분선. 자, 갖는 성질을 찾으라는 거는 저 직선 위에 점들이 갖는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공통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x좌표가 1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 나타낼 때 뭐라고 쓰지?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1이라고 쓰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점들의 집합, 즉 점집합이 공통적으로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걸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이런 느낌처럼 이 점들이 갖는 특징은 뭘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뭘까요? 그거? A와 B로부터 거리.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A와도 거리가 똑같고요, B와도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나타내세요. x, y 이렇게 P라고 나타내시고 저 P들은 이런 것들이 다 P예요. 이 P들은 다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습니까? A와 B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식으로 작성해서 식을 세운다는 뜻이야. 그래서 뭘 갖다 풀면 되냐? 결국 AB랑 AP죠. AP랑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고 식을 세워서 이걸 정리하면 직선식이 나와. 그게 수직이 등선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분과 선분 길이가 같다라고 처리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처리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제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뭘 얻는다? 식을 정리하면 직선을 얻는다. 자, 직선의 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직선의 식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다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과 선분 AB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즉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수직이라는 성질과 이등분이라는 성질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런데 누구랑 수직이고 누구랑 이등분이냐면 A, B와 수직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등분하는 거야? A, B를 이등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직 조건을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중점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야. 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자 여기 직선식 다시 보시고 자 뭘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다? 두 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수직 조건은 이 직선,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에 뭘 갖다가 찾아주는 조건이야? 기울기. 오케이. 이거 기울기 찾게 해주는 거고요. 중점 조건이라는 거는 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뭘 찾게 해주는 거다? 지나는 점을 찾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점, 즉 A, B의 중점을 반드시 누가 지나기 때문에 이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이 지나기 때문에 얘는 지나는 점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직선식을 세운다.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지? 잠 좀 깨봐.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이든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됐지? 자주 활용되니까.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 정도 있을까요? 뭐 점집상 거리 공식 이런 건 얘기 안 해줘도 되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 간혹 가다가 이런 멘트를 줄 때가 있어. 직선이 어떤 도형을 이등분. 직선이 어떤 도형을 자 이등분한다. 자, 이런 표현을 가끔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마다 조금씩 쓰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럼 일단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거는 보통 평사래요. 근데 너희들이 말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이 안에는 어떤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마름모,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정사각형 이런 것들 싹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알겠죠? 이미 다 평행사변형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등분하는 이제 선. 근데 그 얘를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알겠지? 그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뭐냐면 대각선의 중점입니다.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에다 그림 한번 그려드리면 평행사변형이죠. 어떤 직선이 기울기에 상관없이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 얘가 항상 이등분이 된대. 그 지점을 찾을 때 이 대각선의 중점을 대각선의 교점 있죠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은 어떤 직선이든 간에 뭐 이런 거라도 무조건 얘가 이등분이 됩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가도 이등분이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이 정점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원이야. 알겠지? 원의 어느 부분을 지나야지 원이 두 동강이 날까요? 중심. 그렇죠. 원의 중심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간에 다 원이 이등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에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실전에서 짬뽕돼서 나오면 이런 거죠.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각형도 주고 두 번째 원도 줘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 직선에 의해서 평행사변형과 원이 동시에 이등분이 된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얘가 이등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찾고 얘가 이등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찾아요. 그럼 그 직선은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맞지? 많이 풀어봤지? 이렇게 지나야지 얘도 이등분, 얘도 이등분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비정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2등분 한다라는 성질을 주긴 주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이미 풀어봤습니다. 적별평면 문제 중에 1품 문제 중에 이거 기억나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 기억나지? 이렇게 지나가서 2등분 되는데 이런 비정형의 문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 풀어나가는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넓이였어요. 삼각형 넓이를 가지고 뭘 갖다 따지는 거지? 밑변 비율. 자, 밑변의 비율 갖다가 사용하는 문제였다.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는 문제였죠. 기억나시죠? 됐죠? 그래서 꼭 이렇게 정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정형 형태로 2등분하는 직선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넓이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무조건 길이의 비율 쪽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직선의 방정식 61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는데 지금 하는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난 과제는 천천히 앞에서부터 조금씩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채워서 넣으세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직선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선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프라이빗